아멘. 네. 제가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시작할 뻔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잠깐만 인사 다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녹화를 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학교 청소년을 위한 상담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기도는 해 주셨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실질적인 좀 더 도움을 드리고자 이제 준비를 한 부분들이 방법을 제시하는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유형입니다. 교회학교 안에서 어떤 상담을 하게 되는 유형 중에 이제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잘못된 행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뭐 죄를 지었을 때,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2주차에 했었고, 그리고 이제 3주차에 했던 부분들은 녹화를 통해서 올리겠지만, 이 3주차는 가치관의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상담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라면,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는 가지고 있는 어떤 방법들,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을 제시하고,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스스로 어떻게 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울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할 건데, 청소년 시기에 어쩔 수 없이 그 시기에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진로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진로에 대한 문제들을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바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문제를 교사들한테 이제 표현을 하는 방식들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또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 잠깐 앞에 상담을 표현하는 어떤 징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후에 이제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왜 내가 상담 요청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의 이유는 변화하고 싶다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변화. 내가 변화하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초대 메시지로서 징후를 보이고 우리 교사들한테 이제 말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말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상황적인 신호로 보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는 이 세 가지 신호들을 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징후들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언어적인 신호를 보내고 상황적인 신호를 보내고 환경적인 신호를 보내게 된다라는 이 징후들을 먼저 파악할 수 있으면 더 많은 도움을 우리 학생들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언어적인 신호에서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선생님 뭐 교회 나오기 힘들어요, 요새 뭐 교회 가기 싫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 당연히 직접 얘기한 거기 때문에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더 수월할 수 있는 표현들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드니? 라고 이제 질문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갖는지 이렇게 이제 물어봐 보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제가 이제 듣는 표현들이에요, 이게. 어떤 친구가 이제 청소년 중에 알바를 시작해서 이제 집회, 뭐 수요 집회, 금요 집회 잘 나왔던 이제 학생인데 집회 못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소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학생의 시간하고 뭐가 겹쳤어요,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학생의 시간에 학교에서 뭘 해야 돼서 못 나갈 것 같아요,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다행히 교사한테 아무 이야기 없이 무단 결석을 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둘 중 하나겠죠. 아예 결정을 해서 말하는 통보식일 수도 있지만 고민이 돼서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옳은 걸까요? 라는 고민이 들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가치관에 대한 어떤 차이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이런 신호를 보낸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여기에 대해서 나와 어떤 대화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신호를 보낸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교회 학교 안에서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뭐가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 예. 여기서 얘기했는지 다른 강의에서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했던 얘기 또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예. 미국에서 이제 조사를 했을 때 미국의 그 10대들, 이제 10대들인데 이제 교회를 떠난 이제 청년이 된
기독교인에게 왜 교회를 떠났느냐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약 한 70에서 80%가 창세기가 믿어지지 않아서 교회를 떠났다라고 답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게 이제 창조 세미나인가에서 아마 했던 내용인데 퍼센테이지는 틀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부분부터 거기에 있는 사건들이 잘 믿어지지 않는 거죠.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그 네피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청소년들이 있었거든요. 뭐 찾다 보니까 이게 거인이 도대체 뭐냐 이런 부분들, 이제 이런 궁금증들을 실제로 말하는 경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어떤 궁금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담을 진행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주제가 될 만한 것 중 뭐 대학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뭐 어디 학교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보통 청소년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기 앞에 전제는 이제 가로로 숨겨져 있는 건 뭘까요? 예. 재성적으로 어디 학교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게 숨겨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저는 항상 이 대학교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꼭 해주는 얘기가 있는데, 예. 뒤에 가서 얘기하고요. 궁금하시죠? 예. 끝까지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친구도 있어요. 뭐 집에 가기 싫어요, 학교 가기 싫어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청소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집을 가야 되는데 집에 가기 싫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네, 집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고, 학교 가기 싫어요라는 얘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안 하시죠? 학교 가기 싫어요 얘기했는데 어디 학생이 뭐 학교를 안 갈라 그래? 뭐 이렇게 네 본분을 다 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시죠? 분명히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교사한테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혹시 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학교 가기 싫다고 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징후를 보일 때 적절하게 질문을 잘 해주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상황적인 신호로 볼 수 있는 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결석이에요. 결석. 지각 결석. 지각 한 번 하는 건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이제 사회생활, 학교생활 해보신 분들, 뭐 대학교 뭐 지각할 수 있잖아요. 한 번 정도는.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로 결석을 학생회를 계속 빠진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상황적인 신호입니다. 그럴 때는 무엇 때문에 결석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감정적인 부분들이 갑자기 막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성경에 나오는 어떤 본문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잘못된 행동들, 뭐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잘못된 행동들이 나올 때 그 본문을 그냥 그 분반 시간에 다루었을 뿐인데 갑자기 그것 때문에 뭐 격하게 어떤 반응을 보인다 할지, 안 좋은 표정을 짓는다 할지, 그런 변화들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이런 변화를 보일 때 어떤 문제가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추후에 꼭 다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감정적인 변화를 드러내는 거는 내가 상담할 용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갑자기 운다 할지, 또 갑자기 화를 낸다 할지. 아이들이 갑자기 뭐 화난 표정을, 아니면 어떤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분반 시간에. 그러면 같이 덩달아 화내지 마시고, 감정이 이제 최고조로 이를 때는 그 감정을 좀 다스려 주면서 상담을 하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드러난 감정의 변화는 꼭 잘 다뤄주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태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고 전화도 잘 받고 카톡도 잘 주고받고 뭐 인스타로 막 메시지도 왔다 갔다 하던 청소년이 갑자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대화도 안 하려고 하고, 또 어떤 메시지 주고받았던 것도 잘 답장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상황적인 신호인 거죠. 상황적인 신호. 이런 부분들을 잘 봐주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분반 안에서 분반을 진행하는데 이 A라는 특정 아이가 뭔 얘기를 할 때마다 분반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뭔가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니면 뭔가 분위기가 싸해지는 그런 경우들. 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위기를 봤다. 그러면 분명히 분반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신호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너희들 왜 그러니?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하기보다는
그 상황들을 일단 분반은 진행한 후에 다시 추후에 어떤 상담들을 진행한다면 굉장히 지혜롭게 접근할 수 있을 거고요. 예. 제가 요새 정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SNS 부분인데 우리 청소년들 많이 쓰잖아요. 예. 저도 인스타 오늘도 보면서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그 뭐죠? 그 인스타 위에다 올리는 거 스토리인가? 맞나? 스토리인가요? 스토리? 그 인스타 스토리? 맞아요? 예, 잘 모릅니다. 어쨌든 거기 올렸어요. 눌러보면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 뭐 시험이 어쩌고저쩌고 막 올려놔요. 아, 요새 시험 때문에 많이 힘들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번 주 이제 청년의 시간에 만나면 어떻게 시험 어떻게 잘 봤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 상태 메시지였나? 올리니까요. 보라고 올리는 거잖아요. 다들. 그러시죠? 올리실 때 보지 마세요라고 올리시는 분 없잖아요. 똑같아요. 나도 보고 관심을 보여주는 것. 예, 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막 좋은 사진을 올렸다가 갑자기 사진이 없어졌어요. 아, 어떤 신경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 사진 왜 바뀌었니?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고요. 어떤 변화가 있나 이제 살펴보는 것. 청소년기 때는 더 이제 더 강합니다. 예, 요새 우리 고등학교 여자 우리 자매죠. 자매가 요새 외롭다 이런 거 많이 올려놔요. 예, 굉장히 걱정되죠. 요새 외롭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아 외롭구나 이제 생각이 들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상태 메시지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상황적인 신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환경적인 변화 이게 이제 오늘 다룰 진로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청소년기를 다 겪어보셨겠지만 언제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실까요? 네, 딱 두 시기 있죠. 고3 때하고 중3 때입니다. 이때는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왜냐면 졸업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좀 막연하게 진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좀 대부분이고 중3 되면 내가 인문계를 갈지 특성화고를 갈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이제 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대학교 때는 더 많아요. 그래서 환경적인 변화에서 가장 큰 거는 중3이 됐거나 고3이 됐을 때라는 겁니다. 그 시기를 앞두고. 그래서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수능, 요새는 이제 수시가 많아지긴 했지만 수능 보셨던 세대에서는 D-365일부터 시작하잖아요. 고2 이제 고3들이 수능이 끝나면서부터 칠판에 써놔요. 막 공부도 안 할 거면서, 그죠? 안 할 거면서 굉장히 부담 느끼게 써놓거든요. 마찬가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환경의 변화고 또 환경의 변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 할지, 뭐 구도자 가정인 경우 이혼을 했다 할지, 아니면 갑자기 어떤 누군가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어떤 안 좋은 일, 예를 들어서 뭐 사망이나 이게 옛날 이제 여기 안산에 계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사건 있었을 때 그 후 2년 후인가 제가 이제 거기 트라우마 센터라는데 견학을 갔는데 가서 이제 들어보니까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그 동네가 굉장히 패닉에 빠진 어떤 상권부터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이 마찬가지로 환경적인 변화에서 청소년이 주변에 어떤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일을 보게 되면 만나게 되면 누구나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환경적인 변화. 이럴 때는 충분히 상담 또 관심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이런 신호들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상담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제 특히 저는 이제 시골 교회에 좀 있거든요. 이제 정읍시가 인구 한 11만 정도 되고 초고령화 도시 뭐 이런 곳에 살아요. 젊은 세대들이 별로 없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2011년, 12년도부터 이 진로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는 청소년들하고 이제 많이 좀 그때는 상담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불러서 같이 교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같이 만나서 하면서 지금 작년 올해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못했네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올해는 지금 글쎄요, 고3은 한 10번 이상 만난 것 같고, 주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중3들은 한 4-5번 만난 것 같아요, 현재.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이제 그 관련된 사례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저희 지역을 예로 들어서 인문계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과거에는. 근데 최근에는
상당히 좀 이런 인식들이 좀 많이 바뀐 것 같고요. 그러면서 특성화고 다니는 학생들도 성적과 관계없이 특성화고를 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정책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사례를 말씀드리면 A 학생과 B 학생 한 명은 특성화고를 다니고 한 명은 인문계고를 다닙니다. 고3이 된 이후에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가 특성화고 학생은 취업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어떤 회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인지 잘 모르겠다. 그죠? 예. 지금의 저라면 연봉 많이 주는 데가 인도하시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 두세 군데 중에 어디를 가야 될지. 인문계고 학생은 꿈이 딱히 없어요. 요새 청소년들의 특징이죠. 요새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꿈이 딱히 없어서 어떤 학과를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 어떻게 상담을 진행을 해야 될까? 예,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이런 학생들을 상담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오늘 이제 소그룹실로 나누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총 3명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제 역할을 못 맡으신 분은 같이 참관해서 봐주시고, 또 어떤 질문들을 했는지, 또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나누어 주실 수 있으면 나눠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담교사 한 명, A 학생, B 학생을 하는데 이건 그룹 상담입니다. 이건 어떤 문제에 대한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꼭 1대1로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진로 문제는. 서로에 대한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받으면서 고3들은 이 동기 어떤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연대가 잘 되거든요. 끈끈하게 뭉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룹으로 상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A 학생과 B 학생과 상담을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B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 접수해야 되는 상황이고, 특별히 원하는 학과는 없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A 학생은 졸업 예정이고 취업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줌으로 나눠 드릴 거니까 역할극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나면 자기소개 해주시고, 각각 정한 대로 상담을 진행해 주시고, 10분 후에는 방이 폭파된다. 알고 계시죠? 지난번 해보셔서. 그렇게 되니까 각각 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6명씩 묶어 드릴게요. 근데 이제 여기 진행자들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진행자는 참여를 못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만나시면 김이박, 내가 김씨라고 굉장히 손해보시는 수 있잖아요. 핸드폰 번호 끝자리, 제가 1109니까 9번, 제가 9니까 제일 높은 숫자잖아요. 그럼 나부터 자기소개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웃으시는 분들은 번호가 낮은 것 같은데요. 같은데. 자, 그래서 소회의실을 나눠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30명 정도 참여하고 계시니까 다섯 개를 만들어서 자동으로 할당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회의실이 열리면 각각 잘 들어오셔서 수락을 누르셔서 그 모든 회의실로 함께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10분 후에는 자동으로 폭파되니까 30초 남은 때에는 서로 인사 또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회의실 열도록 하겠습니다. 수락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 들어가셨어. 자동으로 들어가졌는데요. 나가면 되나요? 다시 해주세요. 이상하다. 그땐 직접 눌러야. 내가 그렇게 설정을 했나봐. 들어와봐 일단. 그냥 들어가 있어. 스텝입니다 하고 세팅. 혹시 안 되면 내가 수락해볼게. 됐다. 됐지? 네. 오케이. 참가자 안 됐어. 저 충전기 한 번 쓸 수 있을까요? 충전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뒤쪽으로. 저 얘기 안 했다. 상담 징후를 한 가지씩 말씀하세요. 얘기했어야 되는데. 배운 거 복습하라고.
여기 메시지로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할 수 있겠지? 이걸 중간에 넣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렇지? 앞에 강의를 좀 하고 중간에 넣어서 집중을 더 좀 높여도 괜찮은 것 같아. 아, 우리 로드도 출연을 시켰어야 되는데 지금 여유가 없어가지고 짜질 못하고 있다. 영상 촬영 같은 거 좀 하면 좋은데 나랑 같이 상담하는 거 이런 거 좀 찍어가지고 보여주면 진짜 좋은데. 그래서 고3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때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이 그 겨울방학 때 해주는 게 더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상담이요? 진로 관련해서. 그래서 올해 겨울방학부터 해가지고 농수산대학교 이제 기련이도 알아보고 선우도 이제 검정고시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누구 있지 한 명? 건우요. 맞아, 건호도 이제 인문계니까 대학교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지호도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늘이랑 그럼 더 재밌었을 텐데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아니 메시지를 여기서 보냈어야 되네. 여기다 남겨봐야 의미가 없네. 아, 두 명밖에 없어. 아, 이런. 아, 이게 항상 하고 나면 아쉬워. 벌써 6분 지났어. 와. 아니 4분 지났구나. 이게 줄어드는 거네. 그 카톡 중간중간에 좀 확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혹시 카톡이요? 그 설문지 같은 거 올라올 수도 있거든. 설문지요? 카톡방이요? 음. 뭐 올라왔어 혹시? 근데 아니요, 아직 아무것도 안 올라왔어요. 그래? 형제가 거기 없는 거 아니야? 12명? 12명이요? 아니네. 설문지 어떻게 해야 되지?
30분 지났어. 30분 넘었어. 어떻게 하냐. 시간이 없다. 시간이 짧아. 이제 뒤에 내용이 엄청 많은데 짧게 해야겠다. 최소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더라도 진로에 대해서 누가 얘기 안 하잖아 주변에서. 부모님 하니? 아빠? 진로요? 아빠가 그 제가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잘 안 하시지. 고모는 좀 물어봐? 잘 안 물어보지. 그러니까 이게 좀 나는 교사들이라도 물어봐 주면 좋지 않을까? 학교에서도 너무 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그냥 상담하는 식으로. 그럴 것 같아. 네 성적이 어느 정도니까 어떻게 해라 뭐 이 정도거나. 그리고 학생 수가 많잖아 학교는. 그게 좀 단점이더라고. 학교도 전문가시긴 할 건데 나보다 뭐 더 많이 알겠지 사실. 그러니까 일단은 기도하면서 같이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얼굴이 너무 하얀 거 아니야? 비밀 실제가 되는 순간 1시간 아니 1분 30초 남았다고. 누르는 걷게 되죠. 옛날에 드림 창자 할 때 이제는 이제 안 하니까 어땠어? 좋았어? 아니면 좀 아쉬움도 있었어? 그때는 이제 그냥 다 친했으니까 같이 자서 재밌고. 그냥 그런 거 자체가 재밌지. 네. 이제 좀 안 한지 오래되니까 음. 뭔가 잊혀진 느낌? 할 수만 있으면 또 해도 괜찮겠지. 나중에 기련이가 교사가 될 수도 있잖아. 네. 아 그건 싫어? 아니 그 교사가 어려운 것 같아요. 힘들어. 소영지가 고생 많이 했지 사실. 고생한 건 사실이야. 내가 봐도. 이제 30초 남았다. 다시 들어오셨네. 나가주셨나봐요. 네, 전화가 와가지고 아.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제 끝났습니다. 3초 남았어요. 3초. 네. 아 그래요? 네. 이제 30초 남았구나. 이제 나오시겠다. 네, 다들 잘 갔다 오셨나요? 네. 다들 표정이 좋아져서 오시는 거 아시죠? 제 강의 들을 땐 표정이 굉장히 안 좋은데 소그룹실만 갔다 오면 표정이 되게 좋아서 오세요. 그래서 솔직히 소그룹실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까. 근데 들어가실 때 제가 상담의 징후 한 가지씩 말씀하시면서 복습하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제가. 이 얘기를 못 해가지고. 어쨌든 서로 또 잘 나누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37분인데 혹시 A 학생과 B 학생 역할 하신 분 계세요? 네. 예. 당당하게 손을 드셨으니까 그냥 넘어가긴 좀 그렇고. 김유정 자매님? 예. 혹시 말할 수 있는 상황이세요? 예, 예. 네, 말할 수 있어요. 네. 혹시 A 학생하고 B 학생 중에 어떤 역할 하셨어요? A 학생. A 학생.
그 상담을 좀 몇 분 정도 혹시 진행하셨을까요? 한 2분, 3분 아, 길진 않았네요. 근데 혹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잠깐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어, 뭔가 저도 의사고등학교를 나와서 음, 똑같은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상담을 하진 않았었거든요. 음, 교회에서. 근데 그때 했었더라면 많은 도움이 됐었겠구나 아, 생각이 예, 들고 맞아요. 고등학생 때 했던 고민들을 음, 고등학생 때는 어른들이 내 고민을 깊게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상담을 하면서 음, 그때 상담을 했었더라면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사실 여기 있는 교사분들께서 또 우리 청소년들을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해주시면 상당히 도움을 더 줄 수 있죠. 근데 경험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상담을 해서 선택을 하더라도 후회는 합니다. 예, 인생은 다 후회이기 때문에 왜냐면 그 길을 안 가봤잖아요. 다른 길을. 그래서 이 길을 갔을 때도 후회고 이 길을 안 가도 후회인데 중요한 건 상담의 목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시간이 많으면 사실 여러분한테 여러 명한테 다 묻고 싶고 상담교사한테도 묻고 싶은데 벌써 40분이어가지고 네. 다시 좀 돌아와서 이 상담을 하는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교제할 때, 이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옳은 선택 또 어떤 좋은 선택을 하게끔 도와줄 수 있을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도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제가 무슨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영감을 받거나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그렇게 어떤 미래를 내다보면서 예측하기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상담을 하더라도 이게 옳은 선택이냐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계속 고민하면서 그 청소년은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진로 상담의 목적이 뭘까에 대한 부분을 잘 다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새 지금 우리 학생회 청년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그 중에 삶에서의 예배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찬 예배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성찬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또 교회 학교 안에서 성김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더 크게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학교든 아니면 직장이든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진로 선택을 통해서 어떻게 진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로 상담을 적어도 여기서 5가지, 5번 정도는 최대한 이런 걸 다뤄주시면 좋습니다라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진로 상담의 목적이. 그러지 않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 합리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거에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생각에 대한 가치관에서 나오거든요. 이건 합리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의 생각에서의 합리적인 건 개인의 어떤 판단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워라밸이 중요해 그렇게 생각해서 직장을 선택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난 돈이 중요해서 연봉만 보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난 명예가 중요해 하면 회사의 간판을 보고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가치관을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 교사의 진로 상담의 목적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로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시간에 무엇을 하냐면 구원 간증을 항상 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이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대한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진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학교 여기 선생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보다는 학교 선생님이 더 전문가겠죠. 대학교에 대해서 안내해 주는 것도 그렇고
또 어떤 기업체에 대한 부분에서도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건데, 근데 왜 나하고 상담할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우리 청소년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서의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한다 라는 거에 대한 공통점이 첫 번째로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 간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카톡방을 올해 운영하고 있는 데를 지금 캡처해서 와긴 했는데,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고3들도 신앙의 훈련이 완벽하게, 물론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완벽이란 표현을 좀 뺄게요. 신앙의 성숙이 다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진로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카톡방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이게 이제 첫 번째로서 다룰 수 있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항상 그 진로 상담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는 꿈이 뭐니? 라고 물어봐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꿈이 뭡니까? 이제 이렇게 어릴 때 많이 들어봤죠. 예. 그래서 우리 딸 초등학교 2학년인데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 경찰관이요, 경찰이 될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진로 상담에서 꼭 다루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꿈과 직업은 다르다라는 것을 항상 이야기해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꿈과 직업은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꿈하고 직업을 동일시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 직업을 갖지 못할 때 실패했다라고 느낍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공무원이 꿈인 것처럼 돼가지고 내가 이 직업을 가져야 내 꿈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에 이게 점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나는 실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꿈이면 그 기업 들어가는 게 꿈이 된다 그러면 그 기업을 못 들어가면 실패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은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게 꿈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무엇이에요? 그걸 먼저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왜 구원받게 하셨지? 그리고 내가 왜 이곳에 있지? 우리 어디죠? 대한민국만 해도 256개의 지자체가 있잖아요. 근데 왜 날 정읍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우리 부모님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제가 이제 중2 때 구원받았는데 왜 중2 때 구원받게 하셨을까? 주일학교 왜 안 다니게 하셨을까? 다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이 뭘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직업하고는 다르다. 대학교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대학교가 예를 들어서 꿈이 뭐 나는 뭐 어느 대학교 가는 게 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그 대학교 못 가면 실패한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꿈과 직업, 이거는 분리돼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다뤄보니까 지금 우리 고3들 중에 한 학생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찬양들이 매일매일 뭐 아니면 삶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찬양을 많이 드리고 싶은 게 꿈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직업은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친구는 특성학원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직업하고 꿈하고 분리하면, 그러면 직업생활은 직업생활대로 하고, 직업은 이제 돈을 벌고 또 가정을 꾸려나가고 미래에 가서는 또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수단이니까, 그런 부분들 말고 그거는 그대로 직업을 갖고 꿈은 꿈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안내하고 또 이것을 어떤 은사와도 연관하고, 여기서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분리하자라는 이야기를 꼭 상담하는 과정 가운데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또 하나 다룰 건 뭐냐면 기도문을 작성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청소년이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문,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할 것이냐 하는데, 꼭 다뤄주셔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것, 3개월 안에 아니면 한 달 안에 아니면 6개월 안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있고, 또 장기적으로 내 인생을 통해서 아니면 청년의 시기를 통해서 아니면 이곳에 있는 동안에 뭐 정읍에 있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것을 꼭 나누어서 기도문을 작성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저하고 진로 모임 하는 청소년들도 기도문 작성했고요. 언제 열어보기로 했냐면 12월 31일 올해 끝나는 날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단기적인 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같이 한번 교제해보고 장기적인 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같이 교제해보자라고 주제를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다루셔야 될 것은 꿈과 분리, 직업에 대한 분리, 학교에 대한 분리, 대학교에 대한 분리를 꼭 하실 필요가 있다. 기도문 작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조금 센스가 좀 부족해가지고 A4에다 막 하려고 했더니 그런 거 말고 여자아이들은 예쁜 편지지 이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거 해서 같이 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각종 검사를 활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이 굉장히 뛰어나실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정보력이 많으니까 이 모세와 대화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제안해 주시고 말씀하셨다라는 부분들을 제시했고요. 이 말씀 생각이 나서 제가 좀 읽어드리면 경우에 합당한 말로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사관이라 라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우리가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근데 어떻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순간순간 떠오르는 지혜로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다양한 정보력을 갖고 있으면 정말 필요한 말들을 적절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정보력 그리고 진로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고 있는 청소년들도 계속 오랫동안 만나기 때문에 이 아이의 가정 환경부터 이 아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는 이제 기질 테스트 이런 거 하거든요. 기질 테스트 통해서 어떤 기질인지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과 상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각종 검사들이 무료 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읽어보면 해석에 대한 부분을 읽어보면 많이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어렵게 느껴지면 사용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은사 테스트 이런 거 혹시 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를 하면 좋고요. 저는 이제 유료로 제가 이제 하는 것 중에 강점 검사 이런 거 하거든요. 제가 이제 할 수 있어서 이제 이런 검사들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아이들을 파악하는 겁니다. 파악해서 어떤 것을 잘하고 있는지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잘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 것이 상당히 진로에 있어서 도움이 좀 되니까 이런 부분들 볼 수 있고요. 또 성격 검사 요새 MBTI 굉장히 뜨잖아요. 저는 무슨 유형 같으세요? 이런 거 많이 묻잖아요. 저는 뭔가 오픈하는 것 같긴 한데 저 ESTJ거든요. 예전에는 아닌 것 같아서 왜 놀래세요? 너무 딱딱해 보이나요? 뭔가 반응이 별론데 이거. 제가 근데 원래 예전에 이제 대학교 때 할 때는 다른 데는 안 바뀌고 원래 I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I 유형에 제가 좀 더 가깝다가 하고 있는 일이 이런 일이니까 이제 E에 좀 더 가까워지는 이거는 이제 변할 수 있는데 성격이라는 부분은 근데 기질 테스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굉장히 담즙질에 가까운 사람 이 기질 공부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담즙질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야. 담즙우울 이렇게 이제 나오는 사람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검사해보면 어떤 유형인지 이걸 도와줄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고3들이 4명인데 굉장히 활발한 친구가 있어요. 누가 봐도 이 유형이에요. 굉장히 활발한 친구. MBTI 안 하신 분 있을 수 있으니까 활발한 친구가 있고 어떤 굉장히 내성적인 친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했던 게 뭐냐면 면접 준비를 같이 했거든요. 이제 대학교 수시를 간다 그래서 면접 준비를 할 때 활발한 친구는 어떤 실수가 많이 일어나겠어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면접장에 하지 말라 이런 교육을 하는 거죠. 왜냐면 성격을 제가 잘 아니까. 그래서 어떤 자기소개 한번 해볼래? 라고 해서 자기소개를 쭉 한 1분 정도 하면 거기서 뺄 건 좀 빼고 굳이 이건 TMI 같아 이제 이런 건 좀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걸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I 유형에 있는 친구는 굉장히 말을 적게 한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이 2분인데도 불구하고 잘 못하면 같이 써보는 겁니다. 자기소개 어떻게 할까? 라고 해서 어떤 내용들을 같이 이제 이렇게 다뤄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보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시간이 없어요. 8분밖에 안 남았네요. 조금 오늘도 9시 못 지킬 것 같아서 미리 사과드릴게요. 예, 뒤에 내용들이 더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무료 검사 중에 직업 적성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워크넷에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청소년 직업 흥미 검사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나와 있는데, 워크넷에 들어가면 청소년이 쓸 수 있는 이렇게 무료 검사들이 있습니다. 글씨가 좀 작을 수 있는데요. 뭐 진로 준비 진단 검사 찾기. 예, 여기 이제 보면 검사 예시 보기 이렇게 있잖아요. 보이시죠? 제가 지금 예. 예시 보기 부분 눌러보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나오고 해석을 어떻게 해줘라라는 부분들까지 나와요. 같이 읽어보는 것만으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청소년 직업 흥미 검사 뭐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오는데, 예,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카톡방 운영하는 데다 이렇게 남겨요. 이 검사는 해야 된다. 1번과 2번은 전원이 다 해야 된다. 그럼 이걸 해가지고 저한테 PDF로 보내면 출력해서 같이 해석하는 것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문계고 가는 친구들한테는 대학 전공 학과 흥미 검사를 한번 해봐라. 어떤 데에 저 흥미가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성화고 같은 친구는 직업 가치관 검사 이런 걸 이제 해보는 겁니다. 해본 걸 가지고 이제 그 같이 이제 해석을 하거나 같이 읽어보고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예, 이걸 하고 나면 아이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아요. 어떤 진로를 막 딱 그럼 나 이거 해야지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아, 나하고 어울리는 게 뭘까? 내 성격이 이러니까 이게 잘 어울릴까? 이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지금 고3에 특성하고 있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중3 때 꼭 이제 정읍에 있는 특성화고를 갔는데 꼭 특성화고를 가야겠냐. 인문계를 가서 이제 남 앞에서 쓰는 어떤 역할들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진로 지도를 했는데, 본인이 이제 그 가정 환경 때문에 특성화고를 갔거든요. 바로 취업을 하려고. 근데 지금 와서는 상당히 좀 후회하는, 이제 고3 때는 좀 후회했어요. 초반에는. 근데 지금은 또 직업을 이제 가지면서는 상당히 도움을 받는데, 그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오랫동안 봐왔던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 아이가 뭐와 어울리는지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교사가. 성격이 이러기 때문에 이런 쪽을 좀 더 가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제안할 수도 있고, 제안을 수용할 수도 있지만 수용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다루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잘하니까 그런 역할들을 교회 학교 안에서 자꾸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한 아이가 했던 직업 흥미도 검사 유형인데, 그 아이가 이제 예술형에 대한 부분이 가장 높게 나오고, 글씨가 좀 작죠? 안 보이실 수 있어요.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거. 현실형에 대한 부분이 높게 나왔어요. 이제 이 친구가 특성학원을 다니는데, 예술 쪽에 굉장히 재능이 있거든요. 막,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 청년이 결혼을 하는데, 축가를 요청했더니 작곡을 해갖고 왔더라고요. 상당히 잘했어요. 예. 굉장히 놀라운 재능이죠. 근데 특성학원을 다녀요. 그러니까 뭐가 높게 나왔냐면 이 현실형에 대한 부분이 높게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단순 작업을 잘하고 또 그 일 자체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많은 생각들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하는 현실형에 대한 부분이 높게 나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학교를 이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특성화고에서 매일 이제 훈련하고 연습하는 게 판금인가? 예, 뭐 그런 거 한대요. 그런 걸 배웠대요.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게 높게 나오니까 이걸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예술에 대한 가치관도 관심도가 높고 또 이런 쪽을 하고 싶을지언정 현재 학교를 이쪽을 다니기 때문에 현실형에 대한 부분이 높게 나왔으니 직업은 이런 쪽을 일단 선택을 하고 나중에 취미나 특기로 이 부분들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제안을 해주는 거죠. 그럼 본인도 아 그렇구나, 내가 직업생활을 이걸 갖지만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밴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지금 고등학교에서 밴드 활동 하거든요. 막 상도 타요. 예,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예, 이건 이제 함께 기도하기인데, 예, 제가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 저 혼자 기도할 때 있어요. 이렇게 10월 12일에 이거 이름이 노출됐네요. 예, 이름은 보지 마시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같이 도와주고 있는 자매가 이제 기도한다 하니까 이제 또 형제도 이제 같이 학교 생활 중에는 휴대폰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못 할 수도 있지만 매일매일 누구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다. 기도 제목 올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는 교회 카톡방이 있어서 교회 카톡방에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직접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또 카톡으로 물어보면서 어떻게 예, 이름이 있네요. 아, 이름을 지운다고 지웠는데 예, 어쨌든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4명 학생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한 겁니다. 뭐 어디 특성하고 있는 언제부터 현장 학습 가게 됐는데 기도해 주시고 이제 근무 평가 후에 뭐 한다 이런 부분들 또 누구는 대학교 이제 수시 면접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 요청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뭐 이제 조리학과 뭐 가게 됐는데 같이 기도해 달라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알리고 같이 기도 요청을 해서 카톡방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딱 달리면 우리 고3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싫진 않겠죠. 예. 물론 떨어졌을 때는 수시 면접이 떨어졌을 때는 조금 마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한테 얘기 드립니다. 이거 올릴 건데 부모님 괜찮냐? 우리 당사자한테 물어봐요. 교회 올릴 건데 떨어지더라도 같이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이제 동의를 구하고 올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진로 상담 네 번째에서 꼭 다루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20살이 되잖아요. 고3들 같은 경우는 20살이 되기 때문에 다시금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기를 좀 돌아볼 수 있도록 예, 인생 그래프 그리기를 한번 합니다. 예, 그래서 나에게 뭐 좋았던 일이든 나빴던 일이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인지 간단하게 얘기하자. 그리고 진로 모임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 당연히 어떤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서는 다 비밀 보장. 우린 한다. 우리끼리는 한 얘기는 여기서 얘기하고 끝내자.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성백준의 인생 그래프 해가지고 나의 학창 시절은 어땠고 어땠다.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 친구들 같은 거 20살에 대학교를 이제 취업을 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교사분들 20살 때 내가 어땠는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어디에 적응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 아니었을까. 예. 잠깐 제 얘기하면 저 대학교 1학년 때 좀 웃긴 얘기인데 웃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학교를 들어가는데 갑자기 삭발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3mm로 밀었던 적이 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그냥 그렇게 제 사회복지학과 그때는 기계과를 다녔구나. 그때는 기계과를 다녔는데 삭발하고 친구랑 둘이 같이 삭발하고 왜 그랬나 싶은데 20살 때가 굉장히 어른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결코 성숙하지도 또 완전하지도 않은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특성화고 다니는 친구들은 그 상태로 직장을 가거든요. 그러면 직장에 가보면 자기보다 선배도 있지만 뭐 20살, 10살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대인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과거에 안 좋은 경험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있다면 그거를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정도 다루어주면 좋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창시절에 내가 어떤 문제를 겪었고 또 그 후에 중학교 때 한 번 겪었는데 고등학교 때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끄집어냄으로써 이유가 뭔지 왜 이게 반복될까에 대한 부분들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직장 생활에 대한 대인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다뤄주기 위해서 인생 그래프를 한 번 해보고 또 하나는 좋았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적이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바로 하게 되면 직장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일들이 생겨요. 특히 직장 생활 하는 친구들한테는 헌금 생활에 대한 부분을 꼭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꼭 다루는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카드 만들지 마라. 일단은 만져 쓰긴 쓰는데 만들면 빚쟁이 생활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급적 만들지 말라. 그리고 네, 제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꼭 하시라는 게 아니라 가급적 처음에 들어가면 모든 월급의 50%는 동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적금을 들어라. 항상 얘기하거든요. 11조 띄워놓고 항상 50%는 적금을 들어라. 그리고 차는 가급적 늦게 사라. 특성화고 간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 차 끌고 다니면 얼마나 20살 때 멋있어 보이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가급적 그렇게 해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부분 중에 헌금 생활이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부분 중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루어 주기 위해서 인생 그래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을 잘 돌렸는지 그리고 후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회사 생활이나 대학교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성적을 잘 맞았다 할지, 뭐 꽈탑을 했다 할지, 아니면 뭐 어떤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았다 할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 건지에 대한 부분을, 과거의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인생 그래프를 하면 좋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친구에게 그쪽 전문가 성도님이 있으면 만나보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예술 쪽으로 나가고자 했던 그 청년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인가 길 거예요. 뭐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 기린노교회, 전주 기린노교회 박경환 형제님 계시거든요. 거기가 이제 미술 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형제님하고 일대일로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지금 이제 20살인데 그 청년이 그때 만남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를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현실을 잘 몰랐는데 듣고 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됐고, 또 본인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해서 지금 예술 쪽 그 과를 가 있거든요. 시각 디자인학과인가? 그쪽으로 가게 됐는데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 기린노교에 도움을 많이 받았네요. 네. 서승호 형제님이라고 또 계신데, 그쪽이 이제 농기계 쪽 지금 판매 겸 교육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쪽 관련된. 근데 그쪽 과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번 그쪽을, 네, 한 3, 4년 전에 카페에서 만날 수 있도록 했어요. 네, 저하고 4명이 만나가지고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쪽으로 나가면 어떠냐, 뭐 이런 부분들 저보다는 전문가시니까 이렇게 만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쪽 분야에 꿈이 있으면 성도님들 중에 만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직접 만나게 해서 그 적성과 관련된 질문들을 하고, 또 관심 분야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 네, 제가 이제 사회복지 하잖아요. 지금 저희 교회에 한 4명 정도 사회복지 학과를 갔어요. 저 때문은 아니겠지만 대신 사회복지를 물어보면 제가 이제 관련해서 이제 대답을 해주죠. 네. 그리고 진로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한 청년은 제가 아무리 봐도 복지관이나 이제 저희는 현장이라고 얘기하는데 현장에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공무원 준비해라. 너는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지금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 공무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봤고 제가 이쪽 분야를 잘 아니까 현장에서 나오면 적성하고 잘 안 맞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이걸 아니까 전문가들은 안다라는 겁니다. 이제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관련 전문가가 있으면 만나는 것까지 이 5가지를 좀 해주시면, 상담 과정에서 해주시면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 특성화고 아이들한테 좀 더 다루었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는 이제 번외로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라는 부분이 항상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적인 부분을 알려줘야 됩니다. 현실적인 부분. 무슨 얘기냐면 20살에 취업을 하면 급여를 많이 못 받아요. 네, 많이 못 받습니다. 최저시급을 받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받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연봉을 많이 받으려면, 돈을 많이 받으려면 근무 조건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좀 더 쉽게 얘기 드리면 3교대를 하면 돈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2교대를 하면 더 많이 받는데, 2교대를 했을 때 너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부분을 계약서 쓰기 전에,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다루어줘야 돼요. 예, 그런 기업인지 아닌지 미리 물어봐주고. 그리고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거기 여기 취업한 친구한테도 물어봅니다. 거기 혹시 3교대를 하는지 2교대를 할지, 3교대를 하게 되면 신앙생활 어떻게 할지, 차를 사는 게 좋을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다니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현실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상담을 진행을 하죠. 그리고 최근에 했던 거는 직장 생활에서의 대인관계. 저도 이제 직장 생활 한 지가 벌써 2, 3년 정도 됐거든요. 그럼 직장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직장 생활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알죠. 해봤으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이죠. 상전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기초로 내가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는 이제 팀장이라서 직원이 한 18명이 있어요. 어떤 직원이 일을 잘한다라고 내가 보여지는지 그걸 얘기해 줌으로써 네가 어떻게 직장생활 할지에 대한 대인관계에 대한 부분들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어쨌든 같이 일하는 상사들은 다 꼰대니까 꼰대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지, 제가 꼰대니까 어떤 생각을 갖는지 이야기를 해줘요.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좋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이건 정책에 따라 틀리지만
그쪽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꼭 특성화고 친구는 대학을 안 갔잖아요. 대학을 가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고등학교 졸업해서 나중에 기사, 전기기사, 그 뭐죠? 전기기사가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전문기사인가요? 네, 전문기사, 기사, 뭐 기능장 가려면 학위가 있어야 빨리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해주는 것 하고 있고요. 인문계고 학생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저는 인문계고 학생을 상담할 때 꼭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대학교를 먼저 정하지 말고 학과를 먼저 정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사회복지학과가 있는 대학교를 그 다음으로 리스트를 쭉 놓고 내신 2등급인지 3등급인지 4등급인지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딘지를 전년도 거, 요새는 검색하면 잘 나와요. 그 어디 교학사, 뭐 학지사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몇 등급으로 어딜 갔는지 잘 나오거든요. 그런 거 검색해서 같이 봐줍니다. 같이 찾아요.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같이 보면서 어떤 학과가 어느 대학에 있는지, 그러니까 학과를 먼저 우선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과를 먼저 우선에 두려면 앞에 있는 적성이나 본인의 성격이나 관심 분야를 먼저 정한 후에 학과를 정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걸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학이 어디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정하고, 또 대학교는 이제 경험해 보셨겠지만 저는 이제 기계학과를 가서 전과에서 사회복지를 했거든요. 대학교 가니까 전과도 있고 편입학도 있고 또 복수 전공도 있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우린 경험해 봤으니까, 네가 대학교를 가서 이렇게 과를 또 다른 걸 경험해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얘기해 주면, 내가 이렇게 선택하더라도 나중에 조금 수정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도 미리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학과별 경쟁률 파악 이런 거 인터넷 검색해 보면 할 수 있는데, 네가 해가지고 와라고 숙제를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같이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먼저, 청소년이 먼저 해본 경우도 있고 또 도움을 받아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예전에 수능 보고 갔는데 요새는 수시가 또 많아졌대요. 근데 이건 정책에 따라 변하는 거라서, 근데 요새는 또 수시를 5군데인가 최대 쓸 수 있다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쓰고 합격하면 무조건 가야 된대요. 그 학교 합격한 대학 중에서 무조건 선택해서 가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수시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학교 선생님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알아봐서 도움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까지 다루어 주시면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들을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진로 상담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진로 상담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에 대한 부분이, 과거를 돌이켜보면 진로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따라서 하나님 정말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우리 교사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좀 잘 알려주시고 잘 전달해 주시고 또 관심을 보여주시면 우리 청소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부분들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때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면 사실 여기서 이렇게 강의하고 있지 않았겠죠. 저 기계과 이과였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기계과 갔는데 기계 쪽에 있었으면 저도 다른 아마 진로를 겪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전과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누가 알려줬기 때문에 과를 바꿨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저도 인정하고, 교회 사역 안에서도 이런 전문 분야들을 사용하면서 지금 이제 지내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을 여기 있는 우리 교사분들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으면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잘 알려주시면 큰 도움을 주실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해서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좀 실제적인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기출 테스트를 엑셀로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은사 테스트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관련해서 이제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또 워크넷 그런 부분들 뭐 링크 같은 거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자주 쓰는 데들이 있으면 좀 자료들 이제 보내드릴 테니까 청소년들하고 상담하시는데 좀 더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강의가 끝났기 때문에 물론 3강은 제가 이제 금요일까지 해서 이제 올려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제 토요일 또 이제 일요일 뭐 이렇게 수강하시고 하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설문조사 올려놨으니까 링크 통해서 설문조사 또 진행해 주시고 기회가 된다면 이런 강의를 한 번에 끝내지 않고 나중에는 좀 더 보완하고 보완해서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 싶으니까요. 설문조사는 솔직하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거는 더 과감 없이 좀 더 써주시면 제가 더 강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들은 언제든지 좋으니까 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일 저녁에 이렇게 시간 내기가 어려우신데 많은 분들 이렇게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느 지역교회든지 간에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잘 하나님을 만나고 또 경험하면서 지역교회에 사실 남아서 좋은 일꾼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로를 잘 선택해서 그리고 교사들과 함께 동역자가 돼서 그 지역교회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교사분들이 중요한 역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강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상담에 대한 부분들을 또 배우고 또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많은 어려움과 또 문제와 또 많은 가치관의 혼란 그리고 또 진로에 대한 걱정들을 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러한 문제 가운데 신앙의 어떤 태보나 또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모여있는 많은 교사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을 만나고 또 교제하고 또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만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한마디 한마디 정말 주님의 그런 음성과 또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항상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렇게 강습회 강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올 때 우리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된 것도 잘 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손 흔들어 주시면 일괄적으로 종료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